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첫 영상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끝까지 봐주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만큼, 아직 구독자에 대한 그런 욕심 같은 건 감히 제가 뵐 수는 없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그림 중에서도 좀 소묘를 주로 그리는 유튜브를 개설을 해보았습니다. 좀 자기 전에 들으면 좀 자기 전에 보면 좋을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만큼 좀 편안하고 어떤 하루의 휴식처 같은 느낌의 공간이 되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동영상 안에 손이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렇게 후시녹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그 멀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멀티태스킹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 그 멀티태스킹 하시는 유튜버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시녹음을 하는 걸로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엄청 떨리네요. 무슨 그런 라디오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막 땀이 줄줄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없음에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소묘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나 제가 느끼는 생각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나갈 준비하실 때나 뭐 주무시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있기 좋은 그런 영상들을 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의 초창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첫 이야기의 주제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도파민이 도는 이야기이자 가장 몽글몽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첫 번째 영상의 주제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그림이랑 말이랑 좀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호랑이를 그리면서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네요. 그래도 뭐 제 첫사랑은 감히 좀 살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음속 깊이에 남아있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딱 첫사랑이 누구였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진짜로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고 돌아봐도 아, 그래, 걔가 첫사랑이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의 첫사랑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제가 감히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첫사랑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풀기에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좀 예전 이야기라서 감히 제가 꺼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첫 영상인 만큼 좀 자극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잠들기 전에 보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첫사랑은 좀 같이 다니던 무리에서 저를 제외한 4명의 친구가 저희 남자친구를 좋아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정말 예쁜 아이도, 정말 날씬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왜 학생 때에는 예쁜 친구들보다 좀 말 재밌게 하고 시간이 많은 친구라고 할까요? 좀 여유가 되는 친구? 그러니까 썸 탈 시간이 있는 친구가 좀 연애하기에 더 적합하잖아요. 그게 뭐 어린 나이에 첫사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연애랑 시간은 지금 크고 나서 봐도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서론이 너무너무 기네요. 그럼 진짜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왜 중고등학교 때에는 4명, 5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이게 막 홀수면은 무리 지어 다니기 안 좋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5명이서 굉장히 무리 지어서 잘 돌아다니던 네, 친구들이었어요.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었고 학교 다닐 때 외에도 그냥 놀러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붙어 다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중에 뭐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친구도 있었고 잠깐 쉬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그 비밀 연애라고 하죠. 저와 연애하는 친구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때가 한 200일 조금 넘은 시점이었을 거예요. 좀 어린 나이에서 나름 오래 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비밀 연애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수학여행 비스무리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어느 수학여행을 가도 빠질 수 없는 진실 게임이 있잖아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제 한 방에 모여서 진실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뻔한 그 중고등학생들의 뭐 서로서로 서운한 점이나 뭐 어색한 친구 등등 약간 그런 루트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사랑에 대한 진실 게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암만 이게 진실 게임이어도 저만의 진실이지 이게 제 남자친구랑 이야기가 되었었던 진실 게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절대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제 남자친구를 제가 짝사랑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를 제외한 4명의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MBTI가 I라고 하죠. 조금 내성적이거나 좀 남의 눈치를 보는 친구가 없었고 반에서 정말 활발한 친구 5명의 무리였던 만큼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서로 저의 남자친구 이름을 언급하며 좀 좋아하는 것까진 아닌데 호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전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좀 깜짝 놀라서 좀 벙쪄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점점 표정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그 친구가 뭐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친구도 아니었는데 이제 저 친구가 나 몰래 다른 친구들이랑도 좀 썸을 타고 있나 아니면 뭘 얼마나 약간 요즘 말로 흘린다라고 하죠. 뭘 얼마나 흘리고 다니길래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진짜 온갖 생각들이 어린 저의 머릿속을 뒤덮게 됩니다. 진짜 웃긴 게요. 저는 여기서 모든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차마 제가 지금 뭐 그 친구를 좋아한다든지 그 친구와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도 걔를 좋아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어려운 관문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실직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느낄 그런 배신감이나 좀 어이없는 감정을 제가 비밀 연애라는 좀 그런 작은 단어의 뒤로 숨기에는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로 저는 집에 돌아가서 진짜 엄청난 생각에 빠지게 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별을 바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뭐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이제 뭐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의 첫사랑을 그렇게 끝내는 게 저에게는 제일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네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이 네 명의 친구가 모두 저를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뭐 다 전해지고 들려갔겠지라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사귀었던 게 전부 다 들통이 난 것 같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좀 부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몇 달을 왕따로 보내게 됐던 기억이 있네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아마 제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또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라도 뭐 솔직하게 말을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치 본인들 때문에 제가 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너희들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그 친구들을 뭐 전혀 못되게 만들고 싶었다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사랑보다는 우정을 선택한 그냥 중고등학생의 그냥 아이였고, 다시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헤어진 이유를 끝까지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유추할 방법도 진짜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이 첫사랑과는 별개로 저에게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첫사랑이 어려운 건지, 그냥 사랑 자체가 어려운 건지는 아직까지도 정답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걸 보니까 첫사랑의 힘이라는 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첫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클리셰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친구를 200일 정도 만났는데도 3년도 넘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첫사랑이 누구야? 라고 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고민도 없이 내 첫사랑은 걔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좀 저에게 있어서는 첫사랑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이 약간 공통적인 특징,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럼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간 감정이 좀 과장되게 느껴지고 착각도 참 많이 하고 좀 엄청 약간 푸릇푸릇했던 그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헤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정말 앞에 썸 탔던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얼마나 좀 풋풋하고 설레고 또 사랑스러운지 좀 초능력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런 간지러운 게 첫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지도 않고 정말 뭣도 없는 그런 그냥 여자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를 그렇게까지 좋아해줬던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저를 그렇게 좋게 봐줬던, 저의 가치를 알아봐줬던 그 친구를 믿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있으니까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줬겠지라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썰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사연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댓글이나 좀 DM으로 이제 뭐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이제 유튜브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사랑 이야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첫사랑 이야기였는데 들을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들을만 하셨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듣고 계시다면 오늘도 좀 힘찬 행운이 따라주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고 밤에 듣고 계시다면 좋은 밤,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의 첫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꼭 댓글에 여러분들 첫사랑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